자, 296페이지는 이제 4절 소유권 취득인데, 우리가 이제 민법 시간에는 항상 둘 중에 하나 원인입니다. 이제 법률 행위 또는 법률 규정, 둘 중에 하나 원인이죠. 이게 원인이 돼서 이제 권리가 변동하는데, 권리 중에 이제 우리는 물권과 채권, 이걸 위주로 공부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이제 법률 행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데, 오늘 공부하실 부분은 법률 행위가 아니라 이 법률 규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법률 규정이 원인이 돼서 물권 중에 소유권 변동, 그 중에 소유권 취득을 공부하는 겁니다. 다시 제목이 이제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을 공부해요. 그래서 이제 안 쓰신 분들은 그 제4절 있죠? 소유권 취득 앞쪽에 이제 법률 규정에 의한 일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쓰시면 돼요. 그럼 소유권 취득 써있죠? 그래서 법률 행위는 예전에 많이 군데군데 공부하니까 이제 오늘은 법률 규정을 공부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시효를 공부할 텐데, 자, 시효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먼저 소멸시효와 취득시효 두 가지가 있는데, 소멸시효는 원래 우리 시험범위 아니지만 시험에 나온다 그랬고, 오늘 취득시효를 공부하는 겁니다. 자, 시효라는 것은 일정한 사실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면 그 상태대로 법률 효과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란 권리가 있더라도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없애는 제도고, 취득시효는 권리가 없더라도 오랫동안 권리자처럼 행세하면 그 권리가 생기는 제도입니다. 정반대 제도죠. 아무튼 일정한 사실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되면 그대로 법률 효과를 부여하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공부하실 취득시효입니다. 그럼 자, 270페이지 와보시면 먼저 시효 취득시효 같은 말이죠. 시효 취득은 먼저 부동산을 점유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2번이 있죠. 취득시효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 밑줄에 보세요. 이제 소유권 동그라미. 소유권 시효 취득할 수 있죠? 이유 권리로서 시효 취득 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는 될 것은 점유 동그라미 써요. 점유. 그 다음 D는 볼 필요 없어요. 밑줄 하지 마세요. 또는 준점유, 이건 볼 필요 없고, 그 다음 가부터 밑줄. 점유가 가능한 재산적 지배권이라야 한다. 그 바로 아랫줄 이해가 써 있습니다. 뭐 소유권, 지상권 점유하는 권리죠. 점유 사용. 그 다음에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그러니까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돼야 돼요. 그 다음에 분묘 기지권 등 여기까지 밑줄하면 돼요. 이런 것들을 이제 시효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노란색 글씨가 있죠. 시효 취득을 넘는 권리가 B가 정년 정답이죠. B는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 예컨대 저당권. 저당권은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죠. 시효 취득 못합니다. 다음 D는 법률 규정에 의해 성립되는 권리. 예컨대 점유권 유치권이건 법률 규정에 따라 성립하니까 시효 취득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 E. 계속되지 않거나 표현되지 않는 지역권. 이건 아까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자, 그 밑에 3번 시효 취득 대상 검토가 있어요. 가로 1번은 물건 일부 제목에 동하나 적으세요. 그 아랫줄 일필토지 일부 동그라미. 토지 일부 시효 취득할 수 있어요. 다시 보시면 일필토지 일부에 대해서 점유 시효 취득이 가능하다. 다만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 부분은 분필 절차를 밟은 후에 시효 취득 등기하겠죠? 등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즉 이쪽이 갑토지인데 일필토지 일부 시효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한 필지 토지라면 분필해서 이쪽만 소유권 등기하겠죠? 그때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 가로 2번 자기 물건 동그라미. 그래서 제목에서 두 번째 줄에 중간쯤에 쉼표 뒤에 보세요. 시효 취득 목적물은 타인 부동산임을 요하지 않고 자기 소유 부동산이라도 시효 취득 목적물이 될 수 있다 그랬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등기부 취득시효 공부할 거예요. 이제 등기부 취득시효 예를 들어보면 갑소유 부동산을 우리 샀습니다. 우리 매수해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하고 우리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럼 돈 주고 사서 등기했으니까 이등기 유효입니다.
우리 적법한 소유자인데 이 상태로 한 12년 이상 지났거든요. 12년 이상 경과했는데 갑이 갑자기 찾아와서 야 임마 너 등기 무효야. 무효라고 계속 막 깐죽대요. 그러면서 소까지 제기했습니다. 무효 소송 제기했어요. 그럼 우리는 소송에 응해야겠죠? 응하면 되는데 우리 피곤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설사 너 말대로 내 등기가 무효이더라도 이 상태로 10년 지나면 등기부 시효 취득할 수 있죠? 그래서 너 말대로 무효이더라도 나는 등기부 시효 취득으로 소유권 취득했다라고 그냥 한 방에 갑을 집에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것도 시효 취득 주장할 수 있어요. 그게 양과로 2번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 오시면 오른쪽 제목에 행정재산은 가로치세요. 가로. 그럼 시효 취득 못한다. 뭐 예를 들면 뭐 서울시청 주차장, 뭐 청와대 이런 거 시효 취득 못하겠죠? 근데 일반 재산 동그라미. 일반 재산은 그 반가로 2번. 일반 재산 가로 열고 잡종 재산 써있죠? 이게 옛날에 잡종 재산 그랬어요. 지금 일반 재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일반 재산은 취득시효 대상이 된다 그랬죠? 즉 일반 재산이란 국가 소유 재산이지만 사적 거래가 가능한 게 있죠? 사적 거래 가능한 것. 그거 시효 취득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지나다 보면 어떤 토지인데 나대지인데 한국토지공사가 매각한다 막 쓰이는 토지 본 적 있습니까? 그런 건 사적 거래 가능하죠? 그런 건 예외적으로 시효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재산 공적 용도로 사용한 건 시효 취득 못해요. 그래서 그 제목을 보시고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고 이제 제일 아래로 와보세요. 이제 로마자 2번 노란색 글씨 있죠? 이제 부동산 소유권입니다. 그래서 245조가 있죠? 자, 1항과 2항이 있는데 1항을 점유취득시효라 부르고 2항을 등기부취득시효라 부르죠? 그 법조 밑에 써 있잖아요. 본조 1항을 점유취득시효, 2항이 등기부취득시효 법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1항부터 보시면 자, 1항은 먼저 몇 년이죠? 20년이죠? 20년간 소유사가 자주점유, 소유사로 평원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다 등기함으로써 동그라미 쳐놨죠? 등기해야지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점유 취득 시 완성하면 곧바로 소유권 취득이 아니라 등기까지 해야지 소유권 취득하죠. 그 다음 2항 보시면 부동산 소유자로 자, 등기한 자 동그라미. 등기한 자가 그 다음 10년이죠. 10년간 소유사 자주죠. 평원공연하게 그 다음 말을 더 넣어보세요. 선의며 과실 없이 동그라미. 그 다음 그 부동산 점유한테 그 소유권 취득한다. 그러니까 20년에서 10년으로 줄었죠. 줄려면 동그라미 친 두 가지가 필요해요. 먼저 이미 등기한 자, 등기한 자. 여기입니다. 이미 등기한 자예요. 그 다음에 선의 과실 없이 동그라미 쳤죠. 선의 무과실. 그래서 1항과 비교해서 동그라미 친 두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먼저 등기한 자, 그 다음에 1항에 선의 무과실 없죠. 2항에는 선의 무과실. 이거 추가되면 20년에서 10년으로 기간이 줄어드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방금 보신 1항을 점유취득시효, 2항을 등기부취득시효라고 합니다. 근데 시험은 1항이 가장 잘 나와요. 2항은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항을 위주로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넘겨보시면 272페이지가 있죠. 자, 1번 점유취득시효 있습니까? 이걸 이제 공부해요. 그럼 양괄호 1번 점유는 간접점유 가능하다 그랬죠? 그 다음 양괄호 2번 자주점유. 우리가 이건 지난주에 공부하셨죠? 그러니까 자준과 타준과 가장 큰 구백 실익이 지금 보시는 시효 완성입니다. 그럼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거 해봤습니다. 자, 이쪽이 갑토지고 이쪽이 A 소유 토지예요. 네, 을이 A에게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을이 이제 토지를 점유하는데 을이 자기 토지를 점유하다가 경계를 착오로 약간 인접한 토지를 약간 이렇게 침범했어요. 이런 식으로 을이 현재 매수해서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 을은 갑토지 살짝 침범했죠? 그럼 이 침범한 부분 을은 본권이 있어요, 없어요? 을은 지금 땅 도둑이요. 땅 도둑질했어요. 얘는 현재 지금 이쪽에 점유할 권리, 본권 없이 점유하고 있죠. 본권 없더라도 우리 대법원은
매수인이 인조토지 일부를 착오로 약간 침범하면 이것을 자주점유로 평가해요. 지난주에 공부했죠? 물론 상당히 초과하면 타주지만 일부를 약간 침범하면 자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주. 이 상태로 20년 흘러버리면 우리 여기를 시효취득해요. 그럼 이제 을은 오히려 갑에게 소유권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245조 1항이에요. 그러니까 245조 1항은 자주해야지 시효취득할 수 있죠. 타주라면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무 땅 가서 20년간 집 짓고 살면 그 땅 내 땅 되다 그거 아니에요. 나무 땅 이제 알고 들어가면 악의의 무단점이죠. 그럼 타주라 절대 시효취득 못합니다. 자주만 가능해요. 자주. 그래서 이걸 우리 대법원이 자주로 평가하니까 혹시 여러분 생각과 좀 맞지 않더라도 판례를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저도 이 판례가 좀 약간 못마땅해요. 이 땅 도둑 넘는 게 이걸 자주로 평가해요. 그래도 우리 대법원이 약간 살짝 침범할 수 있죠. 이것은 그냥 예쁘게 봐줘요. 자주로. 돈 주고 샀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예쁘게 봐줘야 돼요. 이걸 자주로 평가하기 때문에 이대로 20년 지나버리면 이 우리 갑에게 등기 청구해서 우리 여기를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갑은 소유권을 취득을 막아야겠죠. 그럼 갑은 뭐라고 주장해야 돼요? 야 임마 을, 너 지금까지 점유가 타주야. 타주라고 입증하면 을은 시효취득 못하겠죠. 그래서 다툼이 있어요. 을은 자주점이다. 갑은 을 너는 타주다. 다툼이 있으면 누가 입증해야 돼요? 을과 의는 자주로 추정되죠. 을과 다투는 갑. 얘가 지금 현재 소유자 여기 소유자. 오히려 소유자가 너는 타주라고 증명해야 된다. 그게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서로 다투면 오히려 갑은 여기 소유자이더라도 소유자가 너가 타주라고 입증 못하면 얘는 자주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번에는 우리 여기를 점유한 지 한 18년쯤 됐거든요. 18년. 아직 20년 못 됐죠? 근데 갑이 자기 토지를 측량해 보니까 우리 지금까지 내 토지를 18년간 침범했더라고요. 그래서 갑이 야, 너 나가 그랬어요. 너 지금까지 본권 없이 점유하니까 너 나가 그랬습니다. 18년 만에. 그럼 우리는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네? 우리 점유한 지 18년 만에 갑이 측량해서 너 나가 그랬어요. 여기 내 토지 돌려줘. 반환 청구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돌려줘 안 돌려줘요? 돌려줘야겠죠. 본권 없으니까. 그럼 우리는 18년간 토지 사용료 갑에게 줘야 됩니까? 안 줘도 됩니까? 이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할 201조부터 203조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적용돼요. 이거 언제 적용되나 그랬죠? 지금 현재 소유자가 갑이 현재 소유자죠? 현재 소유자가 본권 없는 점유자에게 내 물건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때 적용된다 그랬죠? 그러죠? 그럼 201조에서 우리 선이라면 과실을 취득하기 때문에 우리 선이라면 18년간 사용료를 갑에게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갑은 못 받습니다. 갑이 18년간 사용료를 받으려면 갑이 입증해야 돼요. 너 점유는 악의의 점유라고. 악의가 되면 과실을 반환해야 되죠? 그래서 점유자와 얘가 싸워요. 그럼 얘는 선의로 추정되니까 18년간 과실을 받으려면 갑이 을의 점유가 악이라고 갑이 입증해야 됩니다. 그게 지난주 이춘 책임이에요. 그래서 점유자는 다툼이 있으면 자주라 선의로 추정되니까 다투는 그 상대방 측에서 너 점유는 악이다. 너 점유는 타주다고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례를 가지고 지난주에 공부하실 점유자 회복자 관계와 오늘 공부하실 그 시효취득 그걸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시효취득을 공부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272페이지에서 이제 자주점유가 인정됐다는 전제 하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 다 보셨죠? 그래서 이제 275로 오시면 돼요. 275페이지. 그러니까 자주를 판단했었고, 그 다음 275페이지는 중간에 양괄호 3번 평원공인한 점유가 있죠? 그것도 반괄호 2번. 평원공인도 점유에 의해 추정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양괄호 4번 20년간 경과해야 돼요. 그럼 제목 아래 보시면 20년간 점유기간에 대해서 점유승계 동그라미. 점유승계 인정되죠? 가로 열고 199죠. 점유평화. 그 다음 또 20년 전에 점유한 사실과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실만 입증되면 점유 후 계속 추정 동그라미. 계속 추정 다 됐죠? 198조. 자 넘깁니다.
그 다음 이제 양가로 5번 마지막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275페이지까지는 지난주에 다 공부하셨어요. 이제 오늘은 여기 등기, 여기를 할 차례입니다. 지난주에 다 공부했죠? 그래서 항상 시효취득은 이 사례를 생각하세요. 우리 매수에서 갑토지를 살짝 침범하면 쓴다. 그럼 본권 없더라도 일부를 침범하면 자주점이라 이 상태에서 20년간 지나면 우리 시효 완성했죠?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법조문에 보신 것처럼 부동산 소유권이에요. 부동산 소유권을 점유취득 시효 완성했다. 그럼 곧바로 소유권 취득이 아니죠? 소유권 취득이 아니라 등기야 소유권 취득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등기청구권을 취득해요. 이걸 취득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이죠. 채권적 청구권. 그래서 이것은 채권 또는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그럼 채권이니까 특정인이 특정인에게만 행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이 등기 권리자와 등기물을 딱 정했습니다. 등기 권리자는 딱 20년 됐을 때, 딱 20년 당시 점유자가 그 다음 딱 20년 됐을 당시,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우리 대법원이 오직 이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다시 그 채권이니까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행사하겠죠. 이자가 등기 권리자고 이게 등기 의무자입니다. 그래서 오직 20년 됐을 때 점유자가 20년 그 됐을 때 소유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그림 보시면 오직 을이 갑에게만 할 수 있어요. 을이 갑에게만. 그런 채권적 청구입니다. 그럼 이제 이하의 수많은 판례들을 공부할 텐데 이 모든 판례는 이 공식으로 다 끝나요. 여기서 벗어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판례가 나오면 이 공식 이대로 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이제 몇 가지 판례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갑소유 토지가 있었어요. 우리 점유 개시합니다. 우리 이제 자주점유로 평원 공인하게. 그러다가 우리 이때 20년 완성했어요. 그럼 점유자 을은 누구한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갑에게 하겠죠? 갑이 현재 소유자니까. 그래서 우리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소유자가 100번 바뀌어서 이때 병이 소유자였다면 을은 누구한테 등기 청구해요? 을은 최종 명의자. 을은 병에게 시효지향해야겠죠? 그래서 소유자가 100번 바뀌더라도 항상 완성 당시 점유자가 완성 당시 소유자한테 하는 겁니다. 이 공식 이대로 하는 거죠. 그 다음 이번에는 그러니까 여기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대로 마시면 되는 겁니다. 갑소유 부동산을 을이 점유 개시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이때 20년 완성했어요. 근데 그 전에 갑이 병에게 팔아서 병이 소유권 취득했다. 그럼 이때 우리 병에게 등기 청구하면 되죠. 근데 병 등기가 무효래요. 그럼 현재 누가 소유자입니까? 갑이 소유자죠. 그럼 을은 병한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까? 병한테 못하는 거죠. 소유자 아니니까. 을은 갑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갑에게 등기 청구를 받더니 병 앞으로 무효 등기가 있죠. 그럼 이 무효 등기 말소해야겠죠. 그럼 등기 말소 등기 청구권은 물권료 청구권 그랬죠. 물권 청구권 이거. 그럼 현재 누가 물권자예요? 갑. 그럼 갑이 말소해야겠죠. 그래서 을이 갑을 찾아갔어요. 제가 당신 땅을 허락도 없이 이렇게 20년간 점유하느라고 고생했으니까 나를 위해서 병 등기 말소해달라고 우리 찾아갔어요. 그럼 갑이 아이고 수고했다 그동안. 우리 갑을 위해서 말소해 주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맞아 죽어요. 갑이 절대 말소 안 해주겠죠. 갑은 지금 뚜껑 열려서요. 아니 이놈이 내 땅을 20년간 사용한 주제에 등기해달라고 나를 찾아왔는데 갑이 지금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갑이 절대 안 해주니까 우리 갑을 대위에서 이걸 말소합니다. 이걸 대위에서 말소해요. 그럼 말소하면 갑한테 회복됐죠 소유권이? 그때 이제 우리 갑에게
등기 청구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등기를 찾아올 겁니다.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항상 이 공식 이대로 하시면 돼요. 의리 무조건 가볍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갑소유 토지를 의리 점유 개시했죠? 의리 점유 개시에다가 이때 20년 완성했어요. 20년 시완성했다. 그럼 우름 가볍게 빨리 등기 청구하겠죠? 근데 하고 있지 않다가 이날 갑이 병한테 팔았어요. 그래서 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으름 병에게 시효 주장할 수 있습니까? 예, 못하죠. 얘는 완성 후 소유자예요. 완성 당시 소유자는 갑인데 갑한테 있어야지. 등기 청구하지 않고 있다가 소유자가 바뀌어버리면 으름 병한테 시효 주장 못합니다. 그럼 이제 으름 소유권 취득 못해요. 갑 소유자 아니죠? 병은 완성 후 소유자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누구한테도 시효 주장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새로운 소유자 병, 이제 새로운 소유자 병이 우리로 나가 그러면 우리는 나가야 돼 이제. 우리는 병한테 대항 못하니까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누구한테도 시효 주장 못합니다. 이제 소유권 취득 못해요. 우리는 병이 이제 소유자죠. 그런데 만약에 병이 만약에 이때 매매할 당시에 을 시효 완성한 사실을 알고 매매했대요. 병이 알았다. 그럼 우름평한테 시효 주장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 없어요? 항상 찍지 마시고 공식 따라서 이대로. 절대 못합니다. 얘는 완성 후 소유자예요. 여기 무슨 선 이야기 그런 말 없죠? 얘가 알았든 몰랐든 우름평한테 이제 시효 주장 못합니다. 우리는 소유권 취득 못해요. 그래서 항상 여기 선 이야기가 없으니까 무조건 완성상의 점유자가 완성상의 소유자는 왼쪽에 있지 오른쪽에 없습니다. 그래서 으름평한테 이제 절대 못합니다. 그럼 병이 소유권 취득해요. 단 만약에 어떠한 사유로 병 등기가 말소됐다. 소유권이 갑에게 다시 회복됐다면 그때는 갑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항상 을은 갑에게 할 수 있었으니까. 그렇지 않고 병 등기가 유효라면 을은 절대 병한테 청구 못하고 병이 악이더라도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래서 을은평한테 등기 청구 못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이걸 이중 매매할 때 한번 외우셨어요. 우리 이중 매매할 때 세 가지가 똑같다 그래서요. 103자 실 때 이중 매매와 지금 보시는 시효 완성, 나중에 보실 명의 신탁 세 가지가 똑같다 그래서요. 뭐가 똑같죠? 악의도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한다. 다 이제 만약에 병이 이 매매계약에 적극 가담했다면 그때는 103조 무효입니다. 그래서 적극 가담 나오면 그때는 103조 무효 그랬죠. 그래서 세 가지가 똑같다고 했었어요. 이중 매매할 때. 그러니까 외우세요 이제. 글자까지 네 글자 똑같아요. 여기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그래서 이중 매매도 악이어도 소유권 취득했죠. 시완성도 얘가 악이어도 유효입니다. 나중에 명의식탁도 그래요. 그렇지만 적극 가담하면 그때는 103조 무효 그랬죠. 세 개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악이어도 취득해 여기. 그러니까 적극 가담하지 않는 한 안 것만으로는 사회적으로 비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 아무튼 이제 을이 시효완성했는데 소유권이 병한테 넘어가면 을은 시효주장 못하죠. 그럼 이제 우리 소유권 취득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런 걸 개발했어요. 이제 뭘 개발했냐면 다시 갑소유 부동산을 우리 점유 개시했죠. 우리 20년 완성했는데 등기 청구하기 전에 병이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그럼 이제 을은 더 이상 병한테 또는 갑에게 시효주장 못하죠. 그러고 있는데 우리 지금도 현재 점유 중이에요. 우리 지금도 점유 중이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20년 거꾸로 역산을 해요. 거꾸로 역산을 해서 이날 20년 나는 이날을 점유 기산점으로 삼겠다고 주장했습니다. 20년 역산해서 이날을 기산점 삼으면 이날 20년 완성했죠. 그러니까 이제 완성 당시 점유자가 완성 당시 소유자한테 등기 청구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네 멋대로 기산점 삼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소유자가 변동이 없다면 계속 갑이라면 아무 때나 삼을 수 있지만 기산점. 소유권 변동이 있다면 을은 이날 완성한 게 아니에요. 이날 딱 20년 됐어. 그럼 이 당시 소유자는 갑이지. 얘는 완성 후 소유자니까 절대 시효자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점유하고 있다 그래서 멋대로 역산해서 기산점 삼을 수 없다 그래서요.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이해되죠? 소유자가 변동이 없다면 상관없지만 바뀌었다면 못하는 겁니다. 그냥 병도 보호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기산점 임으로 삼을 수 없어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이제 을은 소유권 취득 못할 텐데 여기 또 예외가 있어요. 이제 병이 소유권 취득했죠? 이점을 기산점 삼아서 을이 또 20년 완성했다. 을이 또 20년. 징하죠? 그럼 을은 도대체 지금까지 몇 년 점유한 거예요? 한 40년 이상. 그럼 을 줘야겠죠? 해도 넘어요. 그래서 병이 소유권 취득한 시점을 기산점 삼아서 또다시 20년 지났다. 이것을 2차 취득시효. 그럼 이제 파란색에서 다시 이제 2차 파란색에서 완성 당시 점유자가 완성 당시 소유자한테 이제는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차 취득시효. 그럼 만약에 이 파란색 기간 중에 이때 소유자가 정으로 바뀌었대요.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 등기 청구해야 돼요? 정한테 해야겠죠. 완성 당시 점유자가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을은 정에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판례가 저 공식과 어긋난 거 하나도 없죠? 저거 제대로 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약간 좀 복잡해 보이는데 제대로 이제 하셔서 항상 마음을 쩌리게 가지면 판례 보는 게 결과가 눈에 보이니까 이제 그러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아마. 처음만 좀 복잡해 보여요. 그래서 이거 하나 이번에 추가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다시 이제 봅니다. 다시 이제 갑소유 부동산을 우리 점유개시에서 우리 때 20년 완성했어요. 그럼 현재 을은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그러죠? 갑은 을에게 등기해줄 의무가 있죠. 의무가 있는데 우리가 갑이라면 일반적으로 을이 내 걸 20년간 점유한 사실을 알았을까요? 알았다면 진작 추천했겠죠. 그러니까 저기서 갑이 1년 만에 측량해서 을이 1년 동안 내 토지를 범권 없이 점유한 사실을 알았다면 당장 추천했겠죠. 갑도 몰랐을 거예요. 이 사실을.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뭐 강남에 있는 평당 몇 억짜리 몇 천만 원짜리 땅이 아니에요. 저기 시골 구석지에 내 땅 가보도 안 했어요. 뭐 얘가 좀 농사 짓든 말든 상관도 없어요. 침범하더라도. 신경도 안 쓴 땅인데 갑자기 토지가 개발이 돼서 막 20배, 500배 올라요. 그때 이제 국가에서 보상할 때 소유자가 갑인데 을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땅값이 갑자기 폭등했잖아요. 그때 다툼이 생길 겁니다. 분명히. 그러겠죠? 평당 한 2만 원이면 관심도 없어요. 이런 거. 근데 2만 원짜리가 갑자기 몇 천만 원 된 겁니다. 그때나 이제 나올 수 있는 일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우리 집에도 저런 일이 있는데 또 그거 하지 마시고 공부만 하세요. 공부만.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갑부분 분명히 이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알았으면 진작 추천했겠죠. 그래서 을은 현재 지금 20년 완성해서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고 갑은 등기할 의무가 있는데 그 사실을 지금 아무도 모를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갑이 병한테 이제 이때 판 거예요. 그러니까 갑은 일반적으로 이 사실을 몰랐을 거니까 우리 시효 완성하기 전에는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효 완성 사실을 주장하기 전에는 소유자로서 이렇게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을은 병한테 등기 청구 못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병이 소유권 취득하면 그 전에 을은 등기 청구할 권리가 있어서 소유권 취득할 지위에 있었는데 이제 소유권 취득할 수 없게 됐죠. 그럼 갑이 을에게 책임질까요? 이때 을은 소유권 취득할 지위에 있었는데 갑이 을에게 팔아버린 바람에 을이 이제 소유권 취득 못하잖아요. 손해 입었으니까 갑은 을에게 어떤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책임 안 지겠죠. 일반적으로 갑은 몰랐을 거예요. 몰랐으니까 권리자로서 이렇게 권리 행사할 수 있고 갑은 을에게 아무런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 불법행위 이런 책임지지 않아요. 이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우리 시효 완성한 다음에 갑에게 등기 청구한 적이 있어요. 시효 완성을 이유로 등기를 청구했습니다. 그럼 갑은 이제 알았잖아요. 그럼 갑은 을에게 등기를 해줘야 할 텐데 A라 엿먹으라고 팔아버렸습니다. 그때는 갑은 을에게 책임져야 돼요. 알고 팔았을 때. 무슨 책임질까요? 불법행위. 우리 소유권 취득할 지를 알고도 일부러 팔았죠? 그래도 우리는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병이 소유자니까 대신 갑은 을에게 무슨 책임진다? 불법행위 책임져야 돼요. 일부러 알고도 해야 할 목적으로 팔아넘겼으니까. 채무불이행 책임 아닙니다. 갑과 을은 지금 무슨 계약상 채권 채무관계 아니에요. 이 법률 규정에 따라 우리 소유권 취득하는 거지 채권 채무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갑이 알고 팔았더라도 우리에게 불법행위 책임지는 것이지 채무불이행 책임 아니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원칙이 중요합니다. 원칙은 아무 책임 없어요. 근데 알고 팔았다면 그때는 책임져야겠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추가하시면 이제 이 사례야 잘 비교해 보세요. 자, 갑소유 부동산에 있어서 우리 점유 개시합니다. 우리 이때 20년 완성했어요. 일반적으로 갑은 그 사실을 몰랐겠죠. 그래서 이때 갑이 병에게 대출을 받으면서 병 앞으로 갑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채권자면서 저당권자, 갑이 채무자예요. 그럼 지금 현재 누가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죠? 그럼 우리 지금 점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누구한테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갑에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죠? 그러잖아요. 완성단위 소유자가 갑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현재 지금 갑한테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등기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죠? 다음, 우리 등기 청구하기 전에는 갑은 그 사실을 몰랐을 거니까 소유자로서 여러 개 권리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은 적법하게 저당권을 취득하고 우리 이제서 등기 청구해서 등기한다면 우리는 소유자가 해놓은 행동, 이 행동을 그대로 용인한 채 소유권 취득해야 돼요. 다시 우리 등기 청구하기 전에는 갑은 그런 사실 몰랐기 때문에 갑이 돈 빌리고 부동산에 저당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등기 청구한다면 을은 원 소유자가 해놓은 그 행동 그대로를 용인한 채로 소유권 취득해요. 그러겠죠? 그럼 이거 을은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변제했어요. 그리고 갑한테 가서 너가 빌린 돈 내가 변제했으니까 그 돈 내놔라고 구상권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할 수 있을까요? 못하면 되는 거다. 왜 그래요? 내가 등기 청구하기 전에는 갑이 해놓은 그 상태 그대로 소유권 취득해요. 그래서 나는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겁니다. 그럼 내 부동산의 제한을 내가 없앤 거예요. 내가 없애자 그래서 너가 갚은 돈, 아니 너가 빌린 돈 네가 갚았으니까 그 돈 내놓으라고 어떠한 청구도 못 해야겠죠. 윗사례 비교해 보세요. 이때 병이 소유권 취득했으면 을은 절대 소유권 취득 못하죠. 그러죠? 다행히 이때 갑이 병에게 저당권 설정해 주는 바람에 을은 그나마 소유권 취득해요. 그나마. 그럼 내가 갚아야겠죠. 갑한테 청구 못합니다. 이 사건과 비교해 보세요. 그러죠? 이때 병이 소유권 취득하면 을은 어떠한 권리도 취득 못해요. 다행히 병이 저당권이라 내가 소유권 취득했잖아요. 그럼 내가 갚아야 돼요. 그런 거지. 갑한테 그 돈 내놓으라고 구상권 이런 거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형평이 맞겠지 그래요? 같이 비교하면 되겠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다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했죠. 다 갑이 처분했어요. 갑이. 이번에는 이제 이거 하나만 더 하시면 돼요. 이제 갑소유 부동산을 우리 점유 개시했죠. 이때 우리 20년 완성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갑한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 A에게 팔았어요. 그래서 A가 현재 점유 중이다. 지금까지는 다 갑이 팔았죠. 갑.
이번에는 점유자가 이전해서요. 그럼 A가 직접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A가 직접 갑에게 소유권 등기 청구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찍지 마시고 조금씩 그대로. 저 빨간색 네모 있잖아요. 조금씩 그대로. 예? 직접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저기 완성상의 점유자가 누구예요? 을이에요. 을만 갑에게 할 수 있는 거지. 얘는 못해요. 못합니다. 하고 싶으면 을을 대위에서는 할 수 있어요. 다시 을만 갑에게 할 수 있으니까 직접 등기 청구 못해요. 얘는 어떻게 한다? 을을 대위에서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지. 직접 갑에게 얘는 등기 청구 못하는 겁니다. 갑과 A는 아무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채권이라 채권 오직 을이 갑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수많은 판례들을 봤죠. 근데 이 판례가 이제 제가 정리해 보면 여기서 벗어난 거 하나 더 따르죠. 네, 지금까지 한 판례를 다 이걸로 정리해 볼게요. 자, 갑이 소유자인데 을이 20년 완성했죠. 그럼 오직 을이 갑에게만 할 수 있는 거죠. 을이 시완성했는데 등기 청구하기 전에 갑이 병에게 팔았어요. 등기 청구하기 전에 갑이 병에게 팔았다. 그럼 우리 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오직 이르게만 할 수 있으니까. 완성 후 소유자라 못합니다. 그럼 갑은 일반적으로 이 사실을 몰랐겠죠. 그래서 을이 소유권 취득 못해도 갑은 을에게 불법행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근데 을이 시효 완성한 다음에 그 사실을 주장했거든요. 등기 청구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알고도 팔면 그래도 시효 주장 못하죠. 단 갑은 그때 을에게 불법행위 책임지다 그랬죠. 채무불이행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시효 완성한 다음에 을이 A에게 팔았어요. 을이 A에게 점유 이전. 그럼 A가 직접 갑한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왜 못해요? 이래밖에 못하니까. 그래서 직접 못하고 을을 대위에서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죠? 그 다음 이번에 을이 시효 완성했는데 갑이 병한테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래도 여전히 갑이 소유자죠. 그러니까 을은 갑한테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단 갑이 해놓은 그 상태 그대로를 용인한 상태로 소유권 취득하니까 이 돈은 내가 갚아야 돼. 우리 갚았더라도 갑한테 구상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한 모든 판례를 다 이걸로 다 정리할 수 있죠. 여기서 벗어난 판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채권이니까 항상 특기요인이 특정인에게 하는 거예요. 비켜드릴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약간 어려운 거지 이거 이대로 대입하시면 공부하시면 어려운 거 없습니다. 괜히 읽으시고 듣죠. 인간 오지도 말지 늦게 와가지고 괜히 어려운 건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지금 감기 약간 걸릴랑 말랑 해가지고 목소리 약간 이상하거든요. 좀 아무튼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이해 좀 해주세요. 자, 찍으셨어요? 자, 이제 책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276페이지 등기를 하고 있죠. 276페이지는 상단에 양가로 5번 등기 있습니까? 거기는 다 읽어보세요. 그 판례는 여기 아까 무효일 때 병에게 등기 청구 못한다. 그 판례니까 다 읽어보시고. 다음 반가로 1번은 좀 이따 할 겁니다. 그리고 반가로 2번. 거기는 제목에 반가로 2번. 이렇게 제목에 꺾은 가로 했죠? 시효기간 만료 후 이렇게 가로. 시효기간 만료 후. 가로 했습니까? 그 다음 누가 처분했어요? 동그라미입니다. 소유자가 동그라미, 그 뒤에 처분 동그라미.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다 설명드려서 읽어보시면 돼요. 거기 다 읽어보시고 밑에 동그라미 1번과 2번 있습니까? 있죠? 동그라미 1번이 여기입니다. 알았더라도 시효주장 못한다. 이렇게 동그라미 1번이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은 다시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되면 그때는 등기 청구할 수 있다고 했죠? 이렇게 2번이니까 1번, 2번 그렇게 같이 읽어보시면 돼요. 자, 오른쪽 페이지 오시면
오른쪽 페이지는 상단은 중요한 게 없고 제일 아래 반가로 3번이 있죠. 있습니까? 반가로 3도 이렇게 꺾은 가로. 거기는 시효기간 만료전 이렇게 가로. 시효기간 만료전. 여기는 만료전이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누가 처분했어요? 동그라미 칩니다. 소유자가 동그라미, 처분 동그라미.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1번은 이 판례 읽으시면 돼요.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다? 우리 병한테 청구할 수 있죠? 그게 동그라미 1번입니다. 읽어보시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또한 써있죠? 지금 278페이지에요. 2번 또한은 이쪽입니다. 2차 취득시효. 2차 취득시효. 이 파란색에서 의른병한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면 그자한테 다시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도 그 10줄 정도 읽어보시면 돼요. 예, 사람까지 가불변경 똑같아요. 똑같은 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노란색 글씨 취득시효 기산점이 있습니까? 그럼 A 보시면 취득시효 기산점은 점유 개시 시점이며 시효 완성자는 원칙적으로 시효 기산점 임으로 선택할 수 없다. 아래 B 점유 기간 중에 소유 명의자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기산점 임으로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는 아까 이 판례입니다. 여기 역산할 수 없다. 기산점 임의 선택 못한다 그랬죠? 그게 A, B니까 그쪽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제일 밑에 반가로 4번. 취득시효 완성한, 이제 누가 팔았어요? 그 점유자가 동그라미. 그 뒤에 매도 동그라미 하세요. 그럼 이제 이 그림이에요. 이번에는 여기 점유자가 매도했죠? 그래서 이걸 설명하고 있으니까 오른쪽 페이지 넷째 줄까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넷째 줄까지. 체크하셨죠? 다음 그 밑에 반가로 5번. 이제 반가로 5번 보세요. 시효 완성자 보호되어 있죠? 자, 동그라미 보세요. 제목 아랫줄. 시효 완성 사실을 자 알면서 동그라미. 알면서 또는 알 수 있으면서 소유자가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시효 완성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동그라미. 밑에서 나옵니다. 채무 불이행 책임 X. 이쪽 하고 오세요. 얘가 알면서 동그라미 쳤죠? 그럼 불법행위고 채무 불이행 책임 아닙니다. 얘들은 지금 법률 규정으로 소유권 취득하는 거지 채권 채무 관계 없어요. 다시 불법행위가 되면 따라서 시효 완성자는 그 제3자에게는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으나 소유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이 얘는 소유권 취득하죠? 그래서 우리는 소유권 취득 못하니까 갑의울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겁니다. 알고 팔았으니까. 그 다음 다만 이때 취득시효 완성 후에 점유자가 시효 취득 주장 또는 이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로서는 그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그 말이 원칙적으로 갑은 몰랐을 거니까 불법행위 책임 안 진다. 그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몰랐을 거니까. 다만 이하가. 그 다음 그 밑에 노란색 글씨 봐보세요. 시효 완성과 소유자 처분이 있죠. 자, A 원칙.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그 아랫줄 예컨대 있죠. 그 다음부터 밑줄. 시효 완성 후죠. 토지 소유자가 멋대로 설치한 담장 등에 대해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이제 시효 완성했죠. 그럼 내가 소유권 취득해야 되는데 소유자가 그걸 방해하면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소유자는 나한테 등기를 줘야 돼요. 그자가 일부러 이렇게 방해하면 그 방해 청구할 수 있어요. 그게 A입니다. 다음 B 예외 있죠? 제일 밑에 동그라미 B. 원소유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자 모르고 동그라미. 모르죠? 모르고 대상 토지의 제한 물권,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그 토지 현상을 변경 가로 열고 담이나 금을 축조 등 하더라도 이는 시효 취득자에 대해서 불법 행위가 되지 않는다. 몰랐으니까. 이 경우 취득시 완성자가 등기하여 소유권 취득할 수 있죠. 하더라도 그러한 상태를 용인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효 취득자 써있죠. 이제 이 그림이에요. 여기 거기다 을 써보세요. 을. 시효 취득자 을. 다시 따라서 다음에 시효 취득자가 을. 다음 원소유자가 누구예요? 갑. 갑에 의하여 설정한 근저당권 그랬죠.
누가 설정했어요? 갑이라고 써보세요. 설정한 근저당권은 피담보 채무를 변제한 경우 누가 변제했어요? 을. 그러니까 갑이 빌린 돈을 을이 이렇게 변제한 거죠. 변제한 경우 이는 시효취득자 을이 그 토지상 부담을 제거하여 자신이 을 소유권을 보다 완전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신 을 이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원소유자가 갑에게 대의변제를 이유로 구상권 행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니까 추가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말소등기 청구 대의 행사하겠죠. 자, 소유자가 불법행위가 되는 처분행위를 하고 제3자가 이에 적극가담 동그라미 적극가담하였다면 이는 사회질서에 반한 행위로서 무효이다까지. 다음 제일 밑에 동그라미 4번 부당이득 반환 의무 면제가 있죠. 자, 이런 경우죠. 이 경우를 예를 들어보세요. 자, 갑이 소유자인데 우리 현재 20년 완성했죠. 그럼 을은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죠? 그럼 갑은 을에게 등기할 의무가 있죠. 그럼 갑이 등기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을이 그동안 점유했으니까 그동안 갑이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 시효 완성해서 등기하면 점유 개시 시로 소급해서 이때부터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을은 20년간 소유자처럼 점유하는 거예요. 따라서 을은 그동안 점유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하라고 했죠. 갑은 빨리 소유권을 넘겨야 돼요. 동그라미 4번 보세요. 부당이득 반환 의무 면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소유 명의자는 점유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점유자가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아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유 명의자 갑이죠. 갑은 점유자 을에 대해서 점유로 인한 그동안 20년간 을이 점유했잖아요.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으며 또한 그 목적물 반환 청구할 수 없죠. 갑은 빨리 을에게 등기를 넘겨주고 포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아까 하나 빼먹은 걸 좀 하겠습니다. 276페이지 276페이지 상단에 반가로 1번 소유권 이전 등기 초음권 법적 성질이 있습니까? 거기 보시면 취득시효 기한이 만료된 경우 만료된 점유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초음권은 동그라미입니다. 채권적 초음권 동그라미 채청이다. 다만 있죠? 이런 말입니다. 갑소유 부동산을 우리 20년간 시효 완성해서요. 그럼 우리는 아직 등기 안 했죠? 우리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을은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아직 등기 안 했으니까 채권. 그럼 소멸시효 걸릴 것인가? 그때 우리가 미등기 매수인도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 안 걸린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점유를 상실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점유를 상실하면 이게 곧바로 소멸된 게 아니라 점유 상실한 날로부터 이게 소멸시효 걸려요. 다시 점유 상실한 날로부터 이것이 소멸시효 걸린다. 이게 판례 태도입니다. 미등기 매수인과 달랐어요. 미등기 매수인은 갑부동산을 우리 돈 주고 샀어요.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옆집 농부에게 농지를 돈 주고 사서 등기가 뭔지 몰라요. 근데 우리 농사는 짓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다면 이거 소멸시효 안 걸린다 그랬죠? 안 걸리고 이제 우리 또 옆집 농부한테 팔았어요. 보다 적극적 권리행사로서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병에게 승계해주고 우리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여전히 이거 소멸시효 안 걸린다 그랬죠? 왜 그래요? 우리 점유를 상실했다 해서 이게 소멸시효가 걸려버리면 이제 병이 을을 대위해서 등기 못 쳐줍니다. 그래서 상실해도 여전히 안 걸린다 그랬어요. 그럼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 안 걸린다는 똑같은데 여기는
우리 점유율을 상실하면 그때부터 이게 10년간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점유율을 상실하면 10년 내 행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다른 거예요. 여기. 얘네들은 돈 주고 샀으니까 웬만하면 더 보호해주고, 얘는 지금 공짜로 넣었어요. 그러니까 얘들보다 보호를 더 해야겠죠. 이때는 우리 점유율을 상실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이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다르니까 같이 비교하셔야 돼요. 이 문제 이게 기억나야지 비교가 될 텐데 지금 전혀 기억 안 나는 분위기예요 지금. 자, 기억나게 해드릴게요 제가. 186페이지 펴보시면 동그라미를 한 열 몇 번 지났을 거야 아마. 186페이지. 186페이지에 동그라미 딱 두 번 쳐있죠. 첫 번째 동그라미 점유에 한 동그라미 나 20번 칠했잖아요. 책지죠 이게. 그 밑에 동그라미 처분. 다 소멸시 안 걸린다 그랬죠. 그럼 다시 276. 그러니까 거기 판가로 1번에 186페이지 써놓고 복습할 때 비교하면 되겠죠. 그럼 다시 판가로 1번. 두 번째 줄에 다만 있습니까? 다만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으며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도 시효이익 포기를 벌써 썼으면 10년간 행사하지 않아야 소멸시 완성한다. 그 말이 이제 점유를 여기 상실하면 여기는 소멸시효 걸린다. 그 말이고 186페이지는 우리 점유를 상실해도 소멸시효 안 걸린다. 그래서요.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10분 휴식하시고 등기부 취득시효를 보겠습니다.